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주간이라도 정해져 있어야 좀 눈치 덜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그때라도 드려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아니에요, 담임교사는. 그쵸? 네, 그런데 학부모 총회 때 어쨌든 얼굴을 한번 트고 온 거고. 네, 안녕하세요.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바쁜 3월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뭔가 세팅해야 될 환경이 많죠. 뭐 방과 후 과정도 신청하고 학교에도 새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학부모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학부모 총회를 저는 이제 학부모로서 참석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이제 올해는 담임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총회는 하지 않고 학부모 공개 수업은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학부모 총회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이 학부모 총회는 참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의 친구들과 엄마들과 놀이터에 이렇게 있는데 학부모 총회 참석을 할 거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참석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혹은 아이가 학원 갈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라이딩을 해야 돼서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아이에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같이 책 읽으라고 하고 이제 학부모 총회에 참석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총회 저는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참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담임 선생님의 가치관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학부모 총회에 가면은 뭐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거를 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각 교실을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요. 각 교실에서 처음 모여가지고 이제 TV 화면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의 전체적인 소개나 이런 시간이 끝나면 이제 각각의 담임 선생님께 시간이 주어져서 담임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학급을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교육 가치관을 갖고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학부모님들이 주시냐라고 하면은, 제가 받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일기 쓰기를 하느냐, 글씨 쓰기를 어느 정도 지도하시느냐, 독서록 쓰기를 지도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소개를 한 내용에는 없지만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담임 선생님이 소개하는 내용, 그 내용 자체도 들어보면 좋지만 담임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담임 선생님의 어떤 인상,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가 이런 담임 선생님과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해줄 때 선생님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는데, 내가 학부모 총회에서 봤던 그 선생님의 느낌을 그려보면서 좀 대입해가지고 충분히 그려볼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선생님 얼굴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의 입장에서 교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학부모 총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학부모 총회를 시간을 보내야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리는 보통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내 아이의 자리에 학부모님께 앉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내 아이가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아이의 교실 생활을 또 엿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보통 게시판에 이제 학기 초에 뭐 자기소개 같은 거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이 게시판에 붙여져 있어요. 그럼 그 게시판에 내 아이 것만 보는 거랑 또 또래 친구들 것이 같이 있는 것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렸구나, 내 아이는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사물함, 그리고 책상 같은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어떤 학부모님은 이제 와가지고 아이 책상이랑 사물함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대청소를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아이의 사물함과 책상을 다 치워주고 가셨는데요. 제가 봐도 아이가 정말 정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막 3주에 한 번 와서 청소를 해주고 가시니까 아이가 더 정리를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해주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 아이의 사물함,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정도를 엿보고 가시는 게 또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학부모 상담이 수시 상담으로 이제 바뀝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다르지만은 좀 추세가 딱 상담 주간이 1학기, 2학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던 거에 비해서 수시 상담으로 바뀐다. 근데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주간이라도 정해져 있어야 좀 눈치 덜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그때라도 드려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학교 생활하는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학부모 상담 주간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데,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은 보통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상담이 필요한 부모님께서는 신청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제 따로 담임교사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로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힘들게 시간을 내 가지고 오셨는데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약간 할 말이 없네. 이렇게 시간이 금방 끝났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상담을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담 주간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갖게 할 수 있으니 좀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담을 하지 마세요, 소통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시 상담은 내가 필요할 때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고 싶을 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 내가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쉽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아니에요, 담임교사는. 그쵸? 네, 그런데 이제 학부모 총회 때 어쨌든 얼굴을 한번 트고 온 거고 얼굴을 한번 뵙고 오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 입장이라기보다는 또 이 엄마 입장에서 약간의 좀 편안함과 친밀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떠어떠한 문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상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 상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 총회 때 얼굴 한번 트고 약간 내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학부모 총회에 다녀와서 아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걸, 우리 아이에게 학교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내 아이에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틀, 생각의 틀은요, 진짜 대부분 부모님들, 같이 사는 이 양육자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이 부모님의 그 시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든 학교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좋다라는 그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네가 가는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훌륭한 학교야. 그리고 진짜 좋은 학교야. 그래서 너가 그곳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불안해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며칠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는 엄마 좋은 학교에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객관적으로도 자기가 좋은 점도 느꼈고 했겠지만은 분명히 좋은 학교라고 말을 했던 것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학교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말을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좋아서, 얘가 비교 대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적응을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니까 좋네?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 엄마가 말했던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 하나가 가설이 되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학부모총회 다녀왔는데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이것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 혹은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굉장히 너가 1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대가 되었다. 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면서 우리 1년 동안 한번 성장을 일어나 가보도록 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보시면 이 학부모총회 가 단순히 그냥 학교 한번 갔다 온다라기보다는 담임 선생님의 스타일이 어떤지 보시고 우리 아이 입장에서도 한번 학교가 어떤지 한번 앉았다가 오시고 엿보기도 하고 얼굴 한번 트시고 또 갔다 와서 아이하고 대화할 거리, 이야기거리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학부모총회 가실 때요, 어떤 옷 입고 가실 거예요? 네,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초라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도요, 학부모총회 잘 다녀오시고요. 또 이 시간이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성장을 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